안녕하세요. 책 읽는 뮤즈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습관의 말들, 단단한 일상을 만드는 소소한 반복을 위하여. 출판사는 유유, 김은경 지음. 이 책은 습관에 관한 이야기가 많고요. 책 사이즈는 조금 다른 책에 비해서 조금 작고요. 글씨가 굉장히 촘촘하게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좀 글씨가 작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고요. 저자는 출판사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고요. 왼쪽에는 저자가 읽었던 책 내용과 마음에 들었던 문구를 쓰고, 오른쪽에는 자기의 생각을 풀이한 그런 책인데요. 은근히 내용이 알차고 유익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저자를 소개할게요. 김은경, 책 만드는 사람. 10년 넘게 출판사에서 일했다. 지금은 프리랜스 편집자로 일하면서 대구 MBC에서 뉴스은행 PD를 보고 있다. 느긋한 성격이지만 칼같은 마감을 요구하는 편집, 일과 분초를 따지는 방송 일을 병행하면서 습관을 만들고 지키는 일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좋아하는 일을 지속하려면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좋은 습관을 만드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얻고는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지은 책으로는 어쩐지 그 말은 좀 외로웠습니다가 있다. 이렇게 왼쪽에는 저자가 읽었던 책인 것 같아요. 마음에 드는 문구와 출처가 써 있고요. 오른쪽에 이렇게 저자의 글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루틴을 마련한다는 것은 자신의 일상을 지키고 가꾸겠다는 다짐이다. 김교석, 아무튼 계속, 이고, 2017년.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프리랜서 생활을 시작했다. 북튜버로 유명한 겨울서점의 김겨울 작가는 유튜브로 책 권하는 법에서 이런 명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프리랜서의 가장 큰 장점은 출근이 없다는 것이고 가장 큰 단점은 퇴근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쳇말로 폭풍 공감한 말이다. 결정의 순간 우리의 선택 프로세서는 매번 비슷한 루틴으로 작동한다. 우리의 안타까움과 후회는 그래서 늘 비슷한 색깔을 띈다. 맞아요. 나만의 루틴이 있으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사소한 일에 고민하지 않고 순서대로 아침을 시작할 수 있어요. 건강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의 성격과 직업을 마음껏 추측할 수 있어서 밤 산책은 어느새 내게 습관이 되어버렸다. 대낮에 눈부심과 분주함은 나처럼 빈둥거리를 좋아하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찰스 디킨스, 오래된 골동품 3점. 매일 만보 걷기 운동을 한다는 모 선배의 말을 듣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에 수요일로 딱 못을 박아 약속을 했다. 1시간 40분 정도 걸으면 얼추 만보계의 목표가 채워지는데 산책하듯 워낙 천천히 걸어서 만보가 아니라 만보, 한가롭게 쓸쓸히 걷는 걸음에 더 가까웠지만 마음만은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다. 무언가 대단한 운동을 한 것처럼 성취감만은 제대로였다. 지금도 어느 밤에는 느릿느릿 유유한 걸음으로 밤 산책에 나서고 싶어진다. 저도 여름에는 저녁 산책이 참 더 좋더라고요. 이런 추운 겨울에는 밤에는 잘 안 나가지만 저녁에 운동을 하면 더 여유롭게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공부하려면 디지털 방해라는 험난한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양승진, 일단 오늘 1시간만 공부해 봅시다. 메멘토 2019년. 옆에 저자의 글을 볼게요. 코리아 헤럴드 양승진 기자의 말처럼
요즘 세상에서 공부하려면 디지털 방해라는 험난한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넷플릭스, 진드간이 않는 데까지 성공해도 앉아서 빠질 새끼리 일이 다양하니 집중하는 습관을 갖기란 쉽지 않다. 맞아요. 아이들도 공부하다가도 폰 잠깐 만지다가 검색하고 유튜브 하게 되고 게임하게 되고 정말 시간을 잘 뺏는 게 바로 이런 SNS나 이런 기기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난 아직도 부사를 습관적으로 쓴다. 초고에서는 쓰고 싶은 대로 쓰고 태고할 땐 부사부터 솎아낸다. 우선 대개 다소 어김없이 틀림없이 가까스로 완벽하게 무심코 매번 끝도 없이 나온다. 은유 쓰기의 말들 유유 2017년 글쓰기에 관한 많은 책에서 거의 공통으로 하는 조언 중 하나가 부사를 경계하라이다. 하지만 작심하고 경계해도 쉽지 않다. 은유 작가의 쓰기의 말들에서 글쓰기 초보자에게는 부사가 독이다 라고 할 만큼 부사는 글쓰기에서 불필요한 수식이 넘쳐나게 할 위험이 있어 경계하는 품사로 정의되는데 나는 그런 이유 말고도 꺼려질 때가 있다. 어쨌건 여하튼 같은 부사가 되풀이되면 논리적이지 않은 나의 엉성함을 뭉개려는 것 같아 비겁해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뚜렷한 메시지는 간결하다. 저도 간결한 글이 좋더라고요. 너무 장황한 설명이나 장황한 풀이보다는 간결한 글이 더 매력이 있더라고요. 고슴도치들은 날씨가 추워지면 서로 모여들어 체온을 나누는 습성이 있다는데 같이 붙어있게 되면 가시에 찔리고 떨어져 있자니 추운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다. 결국 답은 가시에 찔리지 않을 정도의 적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모이는 가까움과 몸의 균형이다. 강중만, 습관의 문법, 인물과 사상사 2019년 정말 이 고슴도치에 금방 읽어드린 이 이야기는 정말 인간관계하고도 같은 이야기이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자의 글을 읽어드릴게요. 인간이 다른 인간을 안다는 것만큼 불가능한 일도 없을 것이다. 흔히 나도 나를 모르겠는데 누가 나를 알까? 박총 작가는 읽기의 말들에서 온전한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모든 이해는 오해라 할 수 있다. 누구를 싫어함은 부정적으로 오해한 것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렇지. 긍정적 오해, 부정적 오해 사이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줄타기로 우리의 일상은 굴러간다. 단 한 번의 완벽한 이해 없이. 누군가가 나를 알고 나도 그 누군가를 알 것 같다는 경험을 살면서 한 번쯤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보통 그런 무한 신뢰는 은연중에 내비치는 사소한 말과 행동이 일관성 있게 오래 쌓여 실현될 때 가능하다. 누구와도 가시에 찔리지 않을 정도의 적정 거리가 유지되길 바라는 나도 내 속을 모르겠다. 오늘날 습관의 형성의 과학은 매우 발달해서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고치지 않을 변명거리가 이제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 주변에 없애고 싶은 습관과 남기고 싶은 습관을 물었더니 없애고 싶은 습관은 거의 질문과 동시에 답이 돌아왔다. 어렵네요. 라고 말하는 습관, 흡연, 게으름, 잠들기 직전에 스마트폰을 보는 거, 배불러도 계속 먹는 거, 대답이 즉시 나오는 것은 평소에 이미 그 행동에 불만을 품고 있었기 때문일 테다. 각설하고 술을 마시든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보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루를 채운 나의 습관이 내 마음에 들었냐 하는 것이 아닐까? 맞아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나, 뿌듯한 일을 했나, 나에게 충실했나, 나답게 잘 보냈나,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하루에 한 장씩 드로잉하는 습관을 들인 지 7년이 넘었다고 들었어요. 꾸준히 이어올 수 있었던 비결은 있나요? 꾸준히 해온 비결이라면 스스로의 결핍을 잘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고자 하면 습관도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같아요. 컨셉진 성립 작가 인터뷰 중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영어의 want도 결핍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한자의 욕망할 욕, 또 무언가 비어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욕망이라는 말은 부족하다는 것을 전제로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탐하는 것이다. 찰스 두 히그는 습관이 탄생하는 세 단계를 신호, 반복, 행동, 보상이라고 정리했고, 제임스 클리어는 신호, 열망, 반응, 보상이라는 모델을 제시했다. 두 사람 모두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반복되는 행동, 즉 습관이 만드는 극적인 변화에 관한 책을 써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습관 전문가다. 결핍이 욕망을 낳는다는 말도 있듯 사람에게 가장 큰 보상이 되는 것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고, 그 욕망은 결핍에서 생겨난다. 그 결핍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 욕망의 크기이다. 우리는 최신 유행 브랜드의 삶이 아니라 정다운 물건으로 채워진 소박하고 단순한 삶을 원했다. 부엌과 거실, 침실 가구를 갖춰놓고 월세를 주는 제도가 자리 잡은 영국에서 하도 여러 곳을 전전하다 보니 가구는 소유보다는 사용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박규리, 아무튼 딱따구리, 위고 2018년. 가장 마지막 이삿짐을 쌀 때 빨간 자루에 노란 글씨로 농협카드라고 적힌 과도 한 자루가 유난히 눈에 박혔다. 직장을 옮기며 처음 대구집에서 서울로 올라갈 때 챙겨간 칼로 나의 유일한 칼이다. 수저 한 벌, 밥그릇 하나, 국그릇 하나, 접시 하나를 달랑 챙겼더니 아무리 혼자 산다고 그렇게 챙기냐며 엄마가 기함하셨다. 그때의 살림이 마지막 이삿짐에도 거의 그대로 실렸다. 아무리 1인 가구라고 해도 10년 동안 살림을 했는데 과도 하나로 충분했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아니 뭔가 잘못 살았다는 것인가? 문득 의문이 들어서였다. 그런데 금방 생각이 말끔해졌다. 내 앞에 홍보, 기념품, 과도 한 자루가 어떤 럭셔리 브랜드 칼보다 나만의 살림칼로 귀하고 정겹고 뿌듯하게 생각되었다. 아, 맞아요. 물건은 쓰임이 훨씬 더 중요하죠. 이런 생각이 든 것은 최근에 읽은 박규리 작가의 아무튼 딱따구리의 영향이다. 딱따구리를 애호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 하는 질문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화두를 던지며 내 물건과 생활 방식을 새삼 둘러보게 한 덕분이다. 우리가 하는 거, 우리가 하기를 미루는 거, 우리가 언젠가 하기로 계획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정의한다. 우리가 왜 그 일을 하고 있거나 하지 않고 있는지 스스로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말이다. 앤드루 산텔라, 미르의 천재들, 어크로스 2019년. 작가, 번역가, 디자이너 등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 저마다 가지고 있는 마감, 습관이 드러난다. 이런 스타일을 습관이라고 표현한 것은 대부분 스타일이 거의 반복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감일에 맞춰서 칼같이 원고를 보내는 사람은 매번 정확히 그 마감을 지키고, 마감을 넘기는 사람은 또 거의 매번 말미를 더 요구한다고 합니다. 창작이든 번역이든 아무리 시급해도 한 글자 안 써질 때가 있는 걸 서로 너무나 잘 아는 처지라 대체로는 일정을 조정한다고 합니다. 아,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항상 시간을 안 지키는 사람은 늘 안 지키잖아요. 그렇듯이 그 사람의 스타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습관만큼 계획이 필요한 것은 없다. 마크 트웨인. 습관은 모든 것을 단조롭게 보이게 만들어 잠을 불러온다. 관점을 완전히 바꾸면 잠에서 다시 깨어날 수 있다.
사라 베이크웰 어떻게 살 것인가 책 읽는 수요일 2012년 16세기 프랑스 대다수 사람처럼 몽테뉴도 식문지 정복에는 냉소적이었지만 신대륙 아메리카에서 들어온 문물이나 문화에는 호기심과 매력을 느꼈다. 몽테뉴는 이렇게 여러 나라의 다양한 관습을 살피는 것으로 우리 자신의 존재를 다른 시각에서 되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관습도 다른 사람들의 관습만큼이나 괴이하다는 사실에 눈뜰 수 있다고 생각했다. 관점을 바꾸어 본다는 것은 기꺼이 나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동일하게 비추어 볼 수 있다는 의미다. 나의 관점이 사회적인 인습에 익숙해져 가수면 상태에 빠진 것은 아닌지 한 번씩 머리를 흔들어 각성할 일이다. 또한 깨어 있어야 자신의 모습도 정확히 볼 수 있다. 원하는 습관과 없애고 싶은 습관이 있다는 것은 곧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은 본문의 5% 정도만 허락을 받았습니다. 은근히 내용이 알차고 저자의 생각이 엿볼 수 있어서 참 좋았던 책입니다. 감사합니다.